안녕하세요. 이번 판도라의 공동주택 경리실무 시간에는요, 예산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 좀 쌀쌀하기까지 하죠. 그래도 날이 이렇게 풀리고, 하늘도 너무 맑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이 예산이고요. 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56조인데요. 50조는 예산 편성, 세입 세출 예산 종료 및 제출, 51조는 세입 예산 과목, 세출 예산의 구분, 52조는 세입 예산 과목, 세입 예산의 구분, 53조는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산의 전용 이월 불가, 연초 수선 유지비 그 1,000원에서 100이 남았다고 100을 이월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00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900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더 1000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4조)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실적 범위에서 집행 가능. 2019년도에 전지 작업을 해서 예산을 다 짰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까지 다 했는데 12월까지 원래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19년도에 모아놓은 돈으로 2020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그 모아놓은 돈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6조 세입 세출 결산서 보고, 분기별 보고,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 1월에서 3월, 1월에서 6월 등으로 4분기로 보고합니다. 뭐 분기별로 보고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노동부랜다. 공동주택 그쪽에 물어봤어요. 이거를 1월에서 3월, 뭐 3월에서 6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1월에서 3월, 1월에서 6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특별히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이제 그 단지 사정에 맞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입 예산서하고 세입 결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입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세출은 돈이 나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겠죠. 자, 세입 예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몇 회, 그리고 단기,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12월 말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산 승인일이 언제냐. 예산 승인일은 11월 말일까지여야겠죠. 그리고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판도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는 원 단위. 구분은 관리 수입, 여러분 아파트는 수입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두 종류,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합계, 세입 합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입 안에는 관리비 수입과 상가관리 수입,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두 개를 같이 쓰는 데는 보통 주상복합 같은 데는 두 개를 같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수입에는 여러 가지 게 있겠죠. 이자, 중개기, 어린이집, 주차, 승강기, 운동, 독서실 재활용, 알뜰, 광고, 검침, 연체료, 기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거 합산해서 세입 합계 나옵니다. 요 세입 예산을 짜서 예산액은 얼마였고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다. 요거에 비해서 요게 얼마나 증가를 했다. 작년에 비해서 요게 얼마나 증가를 했고 증감률이 몇 %다. 요거를 따지는 거고요. 세입 결산서는 똑같은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예산액 중에 예산액이 증감이 얼마였고 결산이 얼마를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세입 결산서입니다. 요건 결산액이 들어가죠? 그럼 세출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세출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비용과 관리 외비용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네. 관리비용과 관리 외비용,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뭐죠? 이익잉여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제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리고 그걸 더한 게 세출 합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비용 안에는 관리비와 사용료가 있겠죠. 관리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정경소, 승수난급, 진흥형 네트워크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수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있겠고, 사용료, 공동경비료, 수도료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료, 입자대표 운영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별도로 있구나. 별도로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관리의 비용 별도로 이자 수입부터 해서 쭉 세무신고 수수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관리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예비비 적립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적립금,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적립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합해서 세출 합계. 이거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 승인일이 있고요, 여러분. 자, 결산서에는 그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비교 증감, 증감률 똑같이 있죠? 결산서에는 날짜 있고요. 단기 있고, 아파트 관리소 단위 있고요. 과목 똑같이 있고요. 예산액, 증감, 결산액, 차이액. 여기는 똑같죠? 앞이랑. 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예산 수립할 때는 예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공동주택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 뭐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안 이렇게 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기간은 제3기, 기는 아파트마다 다르고요. 연도는 그 다음 해의 차행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거는 다 이제 공통되게 됐죠. 그 다음에 제출일자, 승인일자 꼭 표기하시고요. 결제는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 별도로 이제 표기해야 되시고,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 됐습니다. 매 회기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적어도 어쨌든 2020년 12월 안에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월에는 한번 내셔야지, 만약 빠꾸를 받더라도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빠꾸를 받으라도 적어도 12월 안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2020년 그리고 이제 2021년에 1월 1일까지 불가피하게 대표회의가 없다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에서 문제가 있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임금 8,72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요,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아니면 상여나 식대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없애고 그거를 이제 기본급이나 그런 데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넣으셔야 합니다. 예산 수립 순서 한번 넣어볼게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하고요.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당 회기 신설 삭제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히 기록하시고요. 2020년 추정 실적은 2020년 9월까지는 실제 금액을 넣으시고 2020년 10월부터 3개월까지는 추정 실적을 넣으시면 돼요. 급여는 당연히 급여 인상할 거면 5%든 3%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최저임금 8,720원 확인해서 격일제 근로자의 야간 가산 수당도 혹시 미달되는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 보네요. 식대랑 상여를 식여랩니다. 식대랑 상여 등을 나누고 휴게 시간을 과대하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연차는 연차 수당 일시 소요 계산하시고요. 취업 규칙에 의거 통상임금 5월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계산해서 확인하시고요. 특이사항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1개 추가 계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핫 이슈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일단 제가 기재를 미처 못했는데 2020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발생일자 1년 후가 아니고 입사일자 1년 후, 1년 미만자들에게는 입사일자 1년 후에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겠죠? 퇴직금은 1번 퇴직금 일시 소요기를 산출하는데 이거 역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시 퇴직을 기준으로 하고요. 중간정산, 촉탁 전환 등을 확인해서 퇴직금 지급 일자 확인을 계산합니다. 3번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요. 요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입니다. 4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은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상관없어요. 그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DB형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주는 경우입니다. 기타 비용의 물가상승률 및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상소비, 경비비 등 도급인 경우에는요,
업체에 비용 계산 요청하거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선충당금은요, 수선충당금 소요액 산출, 과대 혹은 과속 예상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3번 차해연도 예상은요, 당해연도 잔액 플러스 차해연도 금액. 예를 들어서 차해연도 필요 예산이 2천만 원이라면 당해연도 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의 예산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총 어쨌든 2천만 원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것까지, 남아있는 금액까지 더해서 예산 설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되죠? 일반 관리비 같은 거는 다 비용이기 때문에 영원이 되죠. 충당금은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비용 확인, 9개월 부가분의 3개월분 예상액 확인하시고요. 전체 금액과 입력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관리의 수입. 아니면은 이게 10월에 만약에 짜게 되면 2개월 금액에다가 10개월 금액에다가, 이거는 관리비용이네요. 관리외 비용이죠. 관리외 비용 할 때. 그다음 관리외 수입은 관리외 수입 구분, 그리고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입주자와 입주자 등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자꾸 입주자 기여분 그러고 입주자 등 기여분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아니,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이 다 입주자지 무슨 얘기냐. 근데 그거는 입주민이고요. 입주자라는 건 뭐냐면은 소유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입주자 등이 소유자하고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용자라는 건 누구냐면 전세랑 월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자는 말 그대로 자가, 그 소유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리외 비용은요, 입주자 기여분하고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입주자 기여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가고요.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한다거나 예비비로 적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관리비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왜냐하면 관리비로 차감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이랑 뭐 인천이랑 뭐 저쪽 지방지역이랑 또 경기도랑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관리규약, 자기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분하셔야 합니다. 세출 예산서란은요, 세출 예산서나 세입 예산서는요, 그 엑셀 서식 또는 엑스프로에 산입해서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막 이거 보시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XPRP들 사용하시면은 회계 프로그램, 우리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데는 다 이거 예산만 입력하시면은 다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분 확인하는 거는 예산 세부 내역과 배분표, 총괄표 등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이것도 그 회계 프로그램, 저희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도 다 배분돼서 나오고요. 저는 이제 엑셀에다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예산 짤 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엑셀이 정말 저는 엑셀을 너무 최애 프로그램인데, 엑셀의 문제점이 수식을 하나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막 다 좌르륵 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실 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계획서 필요 항목, 혹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단지 현황 넣으시고요. 부문별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넣으시고, 연간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차해년도, 내년도 거, 주요 사업, 장기수선예정공사 등, 그리고 예산 편성안. 그러니까 사업 계획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계획, 세부실천계획,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계획,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분야별 세부계획,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시설점검. 요거는 제가 근무했을 때 저희 단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경관리, 사무관리, 계약현황, 이건 주요현황, 그리고 2020년 주요 사업보고, 올해는 우리 어떤 공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2021년도 사업계획, 올해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저희는 그 단지는 분여회랑 경로당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분여회는 얼마 정도 줄 거고요. 경로당은 어떤 걸 할 거예요. 예산 편성 개요 방침. 예산은 어떻게 짤 거예요. 개요는 이렇고요.
일반 방침은 이렇고요. 예산 편성 세부 방침은 이렇습니다. 재수당과 야간 가산 수당은 어떻게 줄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줄 거예요. 재경비는 어떻게 줄 거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뭐 상하수도료는 어떻게 줄 거예요 하고 일일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산 총괄표. 그래서 2020년에는 얼마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금액은 얼마였고요. 실적, 실적 집행 금액, 추정액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9월까지밖에 부과 안 했잖아요. 추정액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증감액이 이만큼이었고요. 내년에는 2021년에는 이만큼 예산을 짤 겁니다. 그리고 비고는 옆에 이렇게 할 거예요. 관리비와 관리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관리외 비용, 위에는 관리외 수입, 밑에는 관리외 비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가액 추정 계산법, 여러분 이거는 제가 위에 샘플이라고 써놨듯이 이건 여러분 단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 관리비는 2020년 추정분, 부가분은 그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냥 부가분을 했고 그 3개월, 10월부터 12월 거는요, 9개월 부가 평균분에다가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수 난방분은 2020년 그 1월부터 9월까지는 부가분으로 했고요. 그 10월부터 12월분은 2019년 10월부터 12월 부가분에다가 곱하기 10으로 계산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도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10월, 11월 막 이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를 평균으로 내서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우리 단지 거를 보고, 그렇지만 항상 요금은 항상 점점 요금은 인상되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를 해서 저는 계산을 저희는 한 겁니다. 자, 세출 예산서 2021년 관리비 부가 예산 현황에서 2021년도 예산, 월예산, 제곱미터당 단가 이렇게 해서 비고는 정산 부과했는지 계약 금액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관리비 면적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관리 예산안 참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관리에 굉장히 정말 너무 이거 잘 해놓으시고요. 저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초보 경리라면 정말 우리 관리에서 한 번쯤 일을 해보는 게 저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관리 같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한번 일을 하셔서 정말 틀을 한번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시면 어디서든 정말 칭찬받는 경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제가 되게 존경하는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항상 너무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회계팀장님. 자, 2021년도 그 예산 과목별 작성 기준 해가지고 일반 관리비는 뭐 인건비는 뭐 기존실 감당지 최저임금 적용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첨부된 예산안 참조하세요. 청소비는 어떻게 했고, 경비비, 소독비 이거는 어디 단지에 맞춰야 되죠? 본인 단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별 과목별 작성 기준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세출 예산서 작성 2020년 추정 실적인데요. 우리 관리 거는 여기 세 항목해서 예산 총액 쓰시고, 추정 실적을 해서 1월부터 9월 확정, 여기는 이제 3개월 추정해서 개를 쓰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2021년 예상, 연간, 월간, 비교 증감 이렇게 하셨네요. 저는 그냥 요걸 2020년 추정 실적에서 전체 개로 해갖고 이렇게 냈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옆에는 이제 그 산출 근거 정확하게. 저도 요런 비슷한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2020년 그 개로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선 유지비 샘플인데요. 여기를 안 바꿨네요. 요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남아있는 금액 있잖아요. 작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작년도에 남은 금액에다가 올해 여태까지 9월까지 모은 금액, 그리고 이제 앞으로 쓸 금액 있잖아요. 그 쓸 금액을 빼고, 그럼 이제 진짜 12월에 남을 예상액 있잖아요. 그 예상액이 나오면, 그 예상액에다, 그 집행금액, 추정액이 나오면 집행 후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다가 내년에 실제로 좀 얼마가 나올 건지 그 금액을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제 나온 금액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 빼고 나머지 얼마를 부과하면 되는지 해가지고 딱 그만큼만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부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예, 남아있는 금액은 넘어가니까 그만큼 빼고 그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 소장님이 수선충당금은 다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것만 계산을 해요. 네. 계산을 그냥 저희 소장님이 해주셨고, 저는 그냥 엑셀만 넣었습니다. 이거는 연차수당 소요액이고요. 여기 되게 복잡하게, 좀 복잡하죠. 왜냐면 이제 11개도 넣어야 되고, 이분들, 여기 이제 11개도 넣어야 되고, 10개도 넣어야 되고, 이거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통상인지, 아니면, 저희 저기 취업규칙 보시고 통상임금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하실 건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간정산을 하셨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11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서 11개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셔서 넣으셔야 되겠죠. 아이고 되게 연차가 이제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퇴직금은 휴게 시간 반영에 있어서 하시고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굉장히 잘하신 게, 여기, 우리관리 예산안을 제가 참고를 하면서 본 게 되게 잘하신 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두 개를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딱. 그래서 더 많은 걸로 하시도록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임금 중 평균임금도 더 많은 걸로 하셔갖고,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소용 상충액 2017년 12월 31일 그걸로 계산을 딱 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충당임금이잖아요. 충당금 같은 경우는 돈이 넘어가죠. 그래서 기말 잔액으로 해서 그 남은 만큼만 딱 부과를 하셔가지고요. 12분의 1씩 부과 적립하시면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5%, 2%, 3% 이거는 소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를 계산하셔가지고 적립하시면 되시고요. 급여 책정 명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꼭 한 명 한 명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일근직하고 격일제 근로자하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격일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야간 가산 수당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8,72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 휴게 시간이 전혀 없으면은 371만 3,290원이에요, 여러분. 급여가 되게 많죠. 근데 휴게 시간 안 줄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그죠? 아침이랑 저녁 시간 1시간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꼭 주셔야죠. 식사 시간 주시면서 너희는 밥도 먹지 마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 1시간씩은 꼭 주시고요. 사실 2시간, 4시간을 줘도 급여가 265만 2천원입니다. 이러다 보면 휴게 시간이 10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10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예. 뭐 나누시면 안 된다고요? 사녀랑 식대.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지 마시고, 기본급과, 네, 재수당에 포함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기본급하고 야간 수당도 이 0.5배,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예. 아시죠, 여러분? 이거 대충 나누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야간 휴게 시간이 요 근로 시간 있잖아요. 기본 근로 시간, 이 야간 휴게 시간은 이 0.5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요 야간 휴게 시간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의 수당이라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휴게 시간 계산하는 거 제가 나중에 요것만 한번 포인트로 해서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포인트로 해서 계산하는 거 해드리는데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일근제고요. 일근제는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이 182만 2,480원이네요. 네.
주간 40시간, 주유 8시간 했을 때 182만 2,480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고요. 2021년 4대 보험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020년, 21년 거는 확정 안 됐으니까 예산안 짤 때는 아마 2020년 걸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죠, 사실은. 예산 짤 때는. 예산 짤 때는 상관이 있겠다. 예산 짤 때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예산은 직원분이 아니라 사업주분이니까 제가 지금 그 예수금하고 약간 착각을 했는데, 그 예산은 직원분이 아니라 사업주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 짤 때 이거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4대 보험은 회사부담 4.5, 4.5, 국민 3.35, 3.335, 3.335,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0.33, 0.33, 그 다음에 고용보험 0.8, 1.05, 요쪽에 여러분 회사 부담, 산재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X프로에 직접 넣는 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에 넣는 게 사실 어려운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 엑셀 서식이 있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W 위탁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는 이런 표준 그거를 다 예산하시나 결산을 다 그 위탁사에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거기 다니는 경님들은 뭐 거의 많이,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서 이런 거 안 주는 데서 하는 데는 자기가 우물을 판다면 그 위탁사는 정수기에 물 먹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자치 관리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위탁사가 저렇게 주니까 너무 편하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거기 그 W 위탁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어디 위탁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요즘은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보시면 예산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을 짜실 때 그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늘 그 자기 단지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산안을 짜실 때 그 항상 그 세입세출이나 이런 예산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 그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서 짜시면 되세요. 거기에 맞는 대로 넣으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XBRP 보시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XBRP 뭐 세입세출 회계, 그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서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다른 일을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